서울 외곽의 작은 고아원, 2001년 봄날이었습니다. 9살 김희영은 손바닥만한 가방 하나를 꼭 껴안고 원장 선생님 옆에 서 있었어요. 오늘 미국인 부부가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말을 들었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지금까지 살아온 이곳을 떠나 전혀 모르는 나라로 간다는 것, 그것도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9살 소녀에게는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이영아, 새 가족이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영도 그 마음을 알고 있었죠. 이곳에서 태어나 자란 이영에게 고아원은 집이나 다름없었거든요.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는 것도 어렴풋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난 양부모님은 생각보다 따뜻해 보였습니다. 존 브레너는 키가 크고 넓은 어깨를 가진 군인이었지만 이영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춰주었어요. 그의 아내 메리는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여성이었는데 이영에게 작은 테디베어를 선물로 건네며 환한 미소를 지어주었죠. 하지만 이영은 여전히 긴장한 채로 그들을 따라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태평양을 건너는 긴 비행 시간 동안 이영은 창밖만 바라보며 새로운 인생에 대한 불안감을 달래려 했어요. 구름 사이로 보이는 끝없는 바다를 보며 정말로 자신이 이 세상 반대편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났죠. 메리가 중간중간 과자를 건네주고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지만 이영의 마음속 두려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달라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달려 도착한 곳은 군 기지 인근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잔디밭과 하얀 울타리가 있는 단층 집, 그곳이 이영의 새로운 집이었죠. 첫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무서웠어요. 침실벽에 걸린 낯선 그림들, 코끝을 찌르는 이상한 냄새,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음들까지. 이영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함께 지내던 친구들이 그리웠고 익숙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간절했죠. 그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더니 브레넌이 들어왔어요. 군복을 벗고 편안한 셔츠를 입은 그의 모습은 공항에서 봤을 때보다 한결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영아. 서툰 한국어였지만 마음을 다해 발음하려는 노력이 느껴지는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그는 이영의 침대 옆에 조심스럽게 앉아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성조기 브로치가 들어 있었죠. 별과 줄무늬가 정교하게 새겨진 작은 브로치였는데 빛을 받으면 은은하게 광택이 났습니다. 이게 너를 지켜줄 거야. 힘들 땐 이걸 주렴. 브레너는 이영의 작은 손에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이영의 손바닥에 닿는 순간 묘한 안정감이 찾아왔어요. 그 순간 이영은 처음으로 이 집이 자신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될 수 있겠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그로부터 13년이 흘렀습니다. 텍사스군 기지 마을의 작은 집에서 자란 김희영은 이제 22살의 당당한 미 육군 하자가 되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직후 군에 자원 입대한 이영은 3년간의 군 생활을 통해 누구보다 모범적인 군인으로 성장했죠. 이른 아침 이영은 거울 앞에서 정갈하게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군복 셔츠의 단추를 하나씩 채우며 어깨 위에 달린 하사계급장을 확인했어요. V자 모양 줄무늬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가슴 왼쪽에는 성명표가, 오른쪽에는 미 육군 마크가 정확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애틀랜타 출장이야. 이영은 혼잣말을 하며 군복 주머니에서
오래된 성조기 브로치를 꺼냈어요. 13년 전 양아버지가 선물해준 그 브로치는 이제 이영에게 가장 소중한 부적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힘들거나 외로울 때마다 이 브로치를 만지면 마음이 안정되곤 했거든요. 특히 군 훈련이 힘들 때나 동료들과 갈등이 있을 때면 이 작은 브로치가 이영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이영의 군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뛰어난 문서 처리 능력과 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중언어. 실력 덕분에 부대에서 인정받는 인재가 되었어요. 특히 아시아 지역과 관련된 업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인력이었죠. 상관들은 이영의 꼼꼼한 성격과 책임감 있는 태도를 높이 평가했고 동료들도 그녀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출장은 국내 부대 간 업무 협조를 위한 중요한 임무였어요. 애틀랜타에서 피닉스로 이동하여 현지 부대와 문서 작업을 진행하고 새로운 업무 시스템 도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했죠. 출장 기간이 일주일 정도였기 때문에 정복 착용이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공무 출장 중에는 항상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었어요. 브로치를 가슴에 조심스럽게 고정한 이영은 마지막으로 거울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군복이 구김 하나 없이 반듯하게 맞춰져 있는지, 계급장과 각종 배지들이 정확한 위치에 달려 있는지 꼼꼼히 점검했어요. 군화도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닦아서 거울처럼 반짝이고 있었죠. 집을 나서며 이영은 아버지에게 간단한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성 장군이 된 아버지는 여전히 이영을 친딸처럼 아꼈고 이영 역시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애틀랜타 출장 떠나요. 일주일 후에 돌아올게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딸아. 언제나 내가 자랑스럽다. 이영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버지의 따뜻한 메시지는 언제나 이영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지나가는 텍사스 평원을 바라보며 이영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시작된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는 방향으로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어요. 군인이라는 직업을 통해 조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확고한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뿌듯했죠. 공항에 도착한 이영은 출장용 가방을 메고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대라 공항은 비교적 한산했지만 비즈니스 승객들과 관광객들이 제법 눈에 띄었어요. 보안 검색대 앞에서 줄을 서며 이영은 오늘 하루 일정을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참 경찰관이 이영의 군복을 본 순간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군인이세요? 감사합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른 미소로 답했어요. 이런 순간들이 이영에게는 늘 감동적이었죠. 자신이 입고 있는 이 군복이 단순한 옷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복무하겠다는 의지의 상징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검색대를 무사히 통과한 이영은 탑승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벌어질 믿을 수 없는 상황을 말입니다. 델타항공 탑승구 앞 이영은 출장 명령서와 신분증을 꺼내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피닉스로 향하는 국내선 항공편이었죠. 평소보다 승객이 많아 보였고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이영은 시계를 확인하며 여유 있게 기다렸습니다. 군인답게 항상 넉넉한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것이 습관이었거든요. 앞서 줄을 서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체크인을 마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영은 이번 출장에 대한 기대감을 품고 있었어요. 새로운 업무 시스템을 배우고 다른 부대 동료들과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죠. 특히 자신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서 번역 업무가 주요 과제여서 더욱 의욕이 넘쳤습니다. 드디어 이영의 차례가 되었어요. 탑승구 직원은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처음에는 평범한 미소로 이영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이영의 군복을 자세히 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탑승권과 신분증 부탁드립니다. 이영은 정중하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직원은 탑승권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들여다보더니 다시 이영의 얼굴과 군복을 번갈아 살펴봤어요. 그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길게 느껴졌지만 이영은 별다른 의심 없이 기다렸죠. 잠깐만요. 직원이 갑자기 이영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뒤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어요. 혹시 코스프레나 할로윈 행사에 참가하시는 건가요? 요즘 군복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현역 군인입니다. 공무 출장차 이동 중이에요. 하지만 직원의 의심스러운 눈빛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의구심을 품는 것 같았어요. 군 신분증이나 출장 명령서 같은 걸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영은 가방에서 군 신분증과 출장 명령서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고 공식 도장과 서명도 선명했죠. 하지만 직원은 서류를 이리저리 뒤적이며 여전히 석연치 않은 표정을 지었어요. 어디 출신이세요? 최근에 군복 흉내낸 외국인 사건이 많아서요. 그 순간 이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외모와 억양 때문에 의심받고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자란 탓에 영어에는 약간의 텍사스 억양이 섞여 있었고 동양인 외모 때문에 종종 이런 오해를 받곤 했었죠. 저는 한국계 입양아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미국 시민이고 정식으로 입대한 현역 군인이에요. 이영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중하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뒤에서 기다리던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했죠. 직원은 동료 직원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2명의 직원이 이영의 서류를 돌려가며 확인하고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영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서서히 분노가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실례지만 제 서류에 문제가 있나요? 이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이영은 이미 눈치챘습니다. 자신 앞뒤로 지나간 다른 승객들은 이런 까다로운 확인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걸 말이에요. 유독 자신에게만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죠. 몇 분이 더 지나고 나서야 직원들은 마지못해 탑승권에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이영은 서류를 받아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기내에 올라가면 모든 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탑승구를 통과한 이영은 기내로 들어서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불쾌한 상황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좌석을 찾아 짐을 선반에 올리고 창가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죠. 창밖으로 보이는 활주로와 다른 항공기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영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승객들이 모두 탑승을 마치고 기내문이 닫힌 지 얼마 되지 않아 한 명의 승무원이
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 승무원이었는데 표정이 심각해 보였어요. 실례합니다, 승객님. 승무원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어딘지 냉랭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이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직 신분 확인에 문제가 있어서요. 보안팀 확인 전까지는 비행 지속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승무원을 바라봤어요. 이미 탑승구에서 모든 확인을 마쳤는데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이해되지 않았죠. 제 소속 부대 번호와 지휘관 이름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필요하시면 지금 당장 확인 전화도 넣어보세요. 이영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승무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불편해하는 승객들이 계시거든요. 안전상 문제가 될 수 있어서요. 그 말은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이영은 오히려 몇몇 승객들이 자신을 동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누가 봐도 부당한 상황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었던 거죠. 이때 뒤쪽 좌석에서 한 승객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건 차별이에요. 누가 저분을 군인 아니라고 했나요? 또 다른 승객도 맞장구 쳤어요. 정말 말이 안 되는군요. 서류도 다 갖춰져 있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가요? 하지만 승무원은 단호했습니다. 이미 기장과 상의에서 내린 결정이라며 이영에게 하기를 요청했어요. 그 순간 공항 경찰 2명이 기내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직감한 이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저항하지 않겠습니다. 이영은 정중하게 말하며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군복 조끼를 만졌어요. 이 옷이 자신에게는 자긍심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의심의 근거가 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죠. 지금 이 옷을 입고 나왔다는 이유로 제가 거짓말쟁이가 된 건가요? 이영의 목소리에는 억울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품위를 잃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조용히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했죠. 기내를 나서며 이영은 승객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동정하는 눈빛이었고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 상황이 부당하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한 할머니가 이영이 지나가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젊은이 힘내요. 당신이 진짜 군인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말에 이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고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했어요. 공항 경찰과 함께 기내를 나온 이영은 대기실로 안내되었습니다. 경찰들은 생각보다 친절했어요.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이영의 신분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항공사의 과도한 대응에 대해 의문을 표했죠. 서류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승객을 내리게 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경찰관이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이영의 귀에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비행기는 이영 없이 피닉스를 향해 떠났고 이영은 홀로 공항 대기실에 남겨졌습니다. 그 순간 이영은 무력감에 빠졌어요. 자신이 평생 자랑스럽게 입어온 이 군복이 오늘만큼은 족쇄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영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은 바로 아버지였어요. 공항 대기실의 차가운 의자에 앉아있던 이영은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적인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군인으로서의 자부심에 상처가 났고 무엇보다 억울한 마음이 가슴 한가득 차올랐죠. 주변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지만 이영에게는 모든 소음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방금 전 겪은 일들이 마치 꿈처럼 비현실적으로 다가왔죠. 정말로 자신이 군복을 입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행기에서 쫓겨난 게 맞나 싶었습니다. 이영은 가슴에 달린 성조기 브로치를 만지작거렸어요. 어릴 적 아버지가 건네준 이 작은 브로치가 지금은 더없이 무거우게 느껴졌죠. 이 나라의 군인으로 복무하겠다고 다짐하며 입대했던 그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같은 나라의 항공사에서 의심을 받으며 쫓겨나다니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영은 결국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복잡한 설명보다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고 싶었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한 글자씩 타이핑했죠. 아빠, 저 비행기에서 쫓겨났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영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억울함, 분노, 그리고 무력감까지.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편 워싱턴 DC 근교의 펜타곤에서는 존 브레넌 이성 장군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회의와 보고서로 가득했던 하루였지만 집에 돌아가면 딸 이영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이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이었어요. 비록 입양으로 맺어진 인연이었지만 이영은 그에게 진짜 딸 그 이상의 존재였죠. 차 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브레넌 장군은 신호등에서 잠시 멈춘 사이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이영의 이름이 화면에 뜨자 반가운 마음으로 메시지를 열었죠. 하지만 메시지 내용을 읽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내쫓겼다는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자신의 딸이, 그것도 군복을 입고 있던 현역 군인인 딸이 비행기에서 쫓겨났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죠. 브레넌 장군은 말없이 차를 도로 옆으로 세우고 이영에게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자마자 이영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그 한마디에서 브레넌 장군은 딸이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강하고 의연했던 이영이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영아, 무슨 일이야? 자세히 말해봐. 이영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탑승구에서부터 시작된 의심, 기내에서 벌어진 일들, 그리고 결국 경찰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려야 했던 굴욕적인 순간들까지. 브레넌 장군은 딸의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통화를 마친 후 브레넌 장군은 잠시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비서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 애는 군대에 자진 입대한 아이야. 단 한 번도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던 그 애가 오늘 울먹이며 전화했어. 브레넌 장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야. 미군에 대한 모욕이야. 비서관은 장군의 단호한 어조에서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브레넌 장군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죠. 브레넌 장군이 펜타곤으로 돌아온 시간은 저녁 8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텅 빈 복도를 걸으며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행동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25년간 군 생활을 해오면서 쌓아온 모든 네트워크와 경험을 동원할 때가 온 것이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브레넌 장군은 비서관을 불러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습니다. 육군 법무처, 항공사 감찰부서, 그리고
민권위원회에 공식 민원을 접수하라는 지시를 내렸어요. 모든 관련 서류와 증거를 첨부하고 이 사건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체계적인 차별행위일 가능성이 있다고 명시하라고 했죠. 비서관은 장군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어조에서 이 일의 심각성을 느끼며 즉시 관련 부서들의 연락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이영이 겪은 사건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었어요. 공항에서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이 트위터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올라오기 시작했죠. 군복 입은 아시아계 여성을 끌어내는 장면이라는 제목의 영상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개의 계정에서만 공유되던 영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퍼져나갔어요. 특히 군 관련 커뮤니티와 재향군인의 온라인 게시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현역 군인들과 예비역들의 분노 섞인 댓글들이 쏟아져 들어왔죠. 유명 군사 전문 유튜버들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에서 긴급 영상을 올리며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어요. 영상 조회수는 몇 시간 만에 수십만 회를 돌파했고 댓글란에는 군인 가족들과 시민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레딧의 군사 관련 서브레딧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어요. 현역 군인들과 예비역들이 직접 댓글을 달며 자신들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공항에서 군복을 입고 있으면 괜히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증언들, 백인 군인들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차별 경험담들이 줄을 이었죠. 공군 예비역들도 가세했습니다.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델타항공 보이콧 운동이 제안되었고 순식간에 수천 명이 동참 의사를 밝혔어요. 해병대 가족회에서도 성명서를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군 전체에 대한 모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거죠. 브레넌 장군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반응들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고 있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런 여론의 힘이 필요했죠. 법적 조치와 함께 사회적 압박도 가해야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브레넌 장군은 델타항공 본사에 공식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지만 강력했어요. 현역 미군 하사를 부당하게 차별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와 사과를 요구한다는 것, 그리고 이는 개인에 대한 모독을 넘어 미합 중국 군대 전체에 대한 모독이라는 점을 명시했죠. 동시에 언론사들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주요 뉴스 채널과 신문사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군 관련 전문 기자들은 이미 후속 보도를 준비하고 있었고 정치권에서도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델타항공 본사 위기관리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밤사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확산된 영상들과 브레넌 장군의 공식 서한이 회사 경영진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어요. 고객 서비스 담당 부사장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실시간 여론 동향을 보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죠.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 델타 차별이 트렌딩 토픽 3위 안에 올라와 있었고 페이스북의 델타항공 공식 페이지에는 수천 개의 항해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더욱 심각한 건 군인 가족들과 재향군인회에서 조직적인 보이콧 운동을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델타항공 이용을 전면 중단하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죠. 오전 9시 델타항공 주가가 개장과 함께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종가 대비 12%나 떨어진 상황이었어요. 투자자들이 이 사건의 파급력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신호였죠. 더욱 큰 문제는 펜타곤에서
군 관련 단체 항공료 지원 계약 재검토를 시사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무팀장이 급히 회의실로 들어와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미 국방부와 맺고 있는 연간 3억 달러 규모의 군인 가족 항공료 지원 계약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이었죠. 이 계약은 델타항공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수익원이었습니다. 만약 이 계약이 취소된다면 회사는 심각한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내부 감사팀은 전날 밤부터 사건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 카메라 영상을 분석하고 관련 직원들을 면담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승무원이 따른 절차가 회사 규정에 명시된 것과 전혀 달랐다는 게 밝혀진 거죠. 이영의 신분증과 출장 명령서는 완벽했고 어떤 보안상 위험 요소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문제가 된 건 승무원의 증언이었어요. 실제로 불편해하는 승객은 없었고 오히려 이영을 옹호하는 승객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났죠. 승무원이 고의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명백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차별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었어요. 정오가 되자 더욱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다른 주요 항공사들이 군 관련 계약을 두고 펜타곤에 접근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경쟁사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델타항공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죠. 재무팀 분석에 따르면 군 관련 계약들을 모두 잃을 경우 올해 손실액만 5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오후 2시 델타항공 최고 경영자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이영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과와 함께 해당 승무원에 대한 즉시 해고 조치를 발표했어요. 또한 전 직원 대상 차별금지 교육을 의무화하고 차별방지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20% 가까이 폭락하며 회사 시가총액이 수십억 달러 증발했어요. 신용평가사들도 델타항공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죠. 금융권에서는 델타항공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에게는 개인적인 사과 전화가 걸려왔어요. 최고 경영자가 직접 통화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단순한 형식적 사과가 아니라 이영이 겪었을 감정적 상처와 모욕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깊이 사과했죠. 또한 항공료 전액 환불은 물론 10만 달러의 위자료와 평생 무료 항공권을 제공하겠다는 파격적인 보상안을 제시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스템 개선 약속이었어요. 델타항공은 이영의 사례를 전 직원 교육 교환에 포함시키고 차별 방지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승무원들이 승객의 신분을 의심할 때 따라야 할 정확한 절차를 만들고 자의적 판단으로 승객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죠. 저녁이 되자 월스트리트에서는 델타항공 파산설까지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과장된 측면이 있었지만 회사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건 분명했어요. 임직원들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었죠. 저녁 8시 이영은 델타항공으로부터 공식 서면 사과서를 받았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사과서였어요. 내용은 간단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죠. 당신의 신분을 의심한 건 단순한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저희의 큰 실수였습니다. 그 한 줄이 이영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적어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결 마음이 놓였죠. 하지만 한 회사가 이렇게까지 큰 타격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영은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된 것 같으면서도 너무 큰 파장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죠.
사건이 일어난 지 일주일 후 이영은 다시 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델타항공이 특별히 마련한 항공편이었어요. 이번에는 단순한 출장이 아니라 회사와 이영 사이의 화해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비행이었죠.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지만 이영은 조용히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공항 로비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델타항공 측에서 특별히 배려해 이른 아침 시간대로 항공편을 조정했거든요. 이영은 일주일 전과 똑같은 군복을 정갈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마음가짐이 달랐어요. 두려움 대신 당당함이, 불안함 대신 확신이 자리 잡고 있었죠.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자 완전히 새로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중함을 넘어서 진심 어린 존경의 표현이었죠. 일주일 전 이영을 의심했던 그 승무원은 이미 해고된 후였고, 새로 배치된 직원들은 완전히 다른 태도로 이영을 맞았습니다. 하사님,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영광입니다. 체크인 담당자의 말에는 형식적인 예의가 아닌 진정성이 담겨 있었어요. 이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죠.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필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과정도 달랐어요. 일주일 전처럼 따뜻한 인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그 인사에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죠. 직원들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고 이영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한 이영은 잠시 멈춰 섰어요. 일주일 전 바로 이곳에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죠. 그때의 굴욕감과 억울함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그 일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른 군인들은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아도 될 거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였어요. 델타항공의 새로운 탑승 절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승객들의 신분 확인 과정이 더 체계적이고 공정해졌어요. 직원들은 새로 도입된 매뉴얼에 따라 모든 승객을 동등하게 대했죠. 이영의 사례가 실제로 변화를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기내에 들어서는 순간 이영은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승무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기장도 직접 나와 이영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승객들의 반응이었어요.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죠. 한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베트남 전쟁 참전 배지가 달려 있었어요. 젊은 군인 고생 많았소.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됐소. 이영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군인다운 품위를 유지하며 정중히 인사했어요. 자신의 좌석에 앉은 이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에 물든 활주로가 아름다웠어요. 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는 햇빛이 군복 어깨 위에 계급장을 비췄죠. 그 순간 이영은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에 그 어린 소녀가 아니라 진정한 용기를 가진 군인이 되어 있었어요. 가슴 안쪽에서 성조기 브로치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13년 전 양아버지가 건네준 그 작은 브로치가 지금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힘들 때 쥐라고 했던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죠. 정말로 이 브로치가 자신에게 힘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브로치를 다시 가슴에 고정하며 이영은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속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자신을 지켜준 아버지에게, 응원해준 시민들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용기를 준 모든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기체가 활주로를 따라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영은 창밖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도 당당한 군인으로서 그리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말이죠. 비행기가 하늘로 떠오르는 순간
이영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땅 위의 작은 점들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이영은 자신의 미래가 더욱 밝아 보인다고 느꼈습니다. 도착지 공항에서 내린 이영을 기다리고 있던 건 군 트럭이었어요. 운전석에서 내린 고참 병사가 정중히 경례했고 이영도 품위 있게 답례했습니다. 짐을 챙겨 트럭에 오르며 이영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트럭이 도로를 달려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카메라, 차창 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사막과 지는 석양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트럭 뒤편에 걸린 성조기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 작은 태극기 배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